반갑고 필리핀. 필리핀 고맙습니다. 지금 너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나가봅시다.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진정한 미래의 동반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한국은행대회가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주년부터 9주년까지는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하다가 10회의 국경에서하고 11회차에 2006년 필리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 본부 중에 두 번째로 세계대회를 개최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어딜 가도 세계 동포 중에 제일 어떤 거는 우리 동포대회의 길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이웅변 대회를 제가 지역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파빌리온 호텔 근처에 있는 모 강당에서 필리핀 대사관과 저희 한국웅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필리핀을 대표하는 참가 연사가 몇 번 있다가 한동안 우리 박연모 회장님께서 활동을 못 하시는 관계로 필리핀 대표 연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한국문화원 필리핀에서 어떤 직원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관심을 갖고 UP 학생을 출전을 시켜주셔서 작년도에 필리핀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저는 필리핀과의 연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리핀 연사가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문화원에서 이렇게 장소까지 대여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후년에는 필리핀에서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주최해 보겠다는 우리 이호셉 회장님의 뜻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계획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가한 연사 여러분들은 웅변이 옛날에는 책상을 치고 소리를 높여서 하는 것이 웅변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웅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소신을 남에게 발표함으로써 공감을 얻어내는, 그것이 바로 웅변인 겁니다. 그래서 꼭 웅변을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웅변을 하시면서도 뭔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생각대로를 내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시고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참가한 연사 여러분이 세계대회 나가서 25개국
국가의 연사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의 16개 시도를 통한 대표 연사들하고 합쳐서 한 6, 70명 정도가 그날 대통령상을 놓고 겨누게 되는데 꼭 필리핀에서 출전한 연사가 대표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김명진 원장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할 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를 나갔던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몇 번 이제 저희 문화원에 감사 인사를 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변대회 이제 드디어 코로나 시기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는 활발하게 했던 웅변대회 지역 예선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롭게 제대로 된 이런 웅변대회 지역 예선을 하는 장소로 저희 문화원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원이 사실은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푸드부터 시작해서 저희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학, 웹툰, 전통 음악, 다양한 K로 시작되는 K컬처를 알리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어 확산에 대한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리핀에 8개의 세종학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문화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학당 장을 또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어를 확산시키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금 더 방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웅변협회 측에서 또 이렇게 한국어, 그리고 웅변의 형태로 한국어를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저희 이 공간에서 이렇게 애국가를 크게 이렇게 잘 들리게 노래를 불러주신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웅변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처럼 그 애국가 부르실 때처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준비해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신 그 대표로 뽑히셔서 베트남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가셔서 꼭 대통령상 수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뽑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필리핀 대표연사 선발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류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열정을 가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꿈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세계를 향해 더 큰 울림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필리핀 대표에서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회에서 우승자는 베트남에 가고 대통령상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필리핀 화이팅! 그동안의 연습을 한 그 연사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오셨죠? 예. 그런데 지금 잠깐 그 원고를 보니까 시간이 훨씬 오버되는 그런 친구의 그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이 대회를 하기 전에, 출전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대목만 몇 군데 빼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데, 주어진 시간의 30초 전, 그리고 주어진 시간의 30초 후가 지나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점이나 뭐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베트남 본선대회 가시면 감점을 받기 때문에 심사위원 점수 1인당 1점씩 감점을 받아도 5명, 6명이 보면 5, 6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것이 1등을 한 사람이 4등이 될 수도 있고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잘 지켜야 한다. 우선 이걸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원고 내용 점수가 45점. 이것이 중앙 베트남에서의 본선에 취해지는 점수와 똑같습니다. 45점. 그리고 태도, 음성, 표현력 이런 것들이 40점. 그리고 청중 여러분의 반응을 15점 하는데 15점 점수는 우리가 같이 온 연사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이제 만났으니까 전부 15점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연사들 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 연사의 웅변도 듣고 같이 박수를 쳐주면 좋지 않겠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이 준비한 원고를 훌륭하게 소화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에서 온 6학년 윤수아입니다. 저는 오늘 필리핀과 한국의 따뜻하고도 특별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였습니다. 무려 7,500명이 넘는 필리핀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에 섰고 그중 일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연은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서로 협력하여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은 한국 기업과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협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교류도 활발합니다. 요즘 필리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는 이제 필리핀 젊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같은 한국 학생들도 영어를 배우고 필리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접하며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필리핀을 찾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언어도 역사도 지리도 다르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만은 정말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 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때로는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주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온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우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라미 살라마포 필리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초등학교 4학년 전오성입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이곳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저는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가 나라에도 있다면 바로 필리핀과 한국이 아닐까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파병해 한국을 도왔습니다. 약 7,000명의 필리핀 군인이 자유를 위해 싸웠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그뿐만일까요? 2013년 태풍 요란다로 필리핀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구호 물자를 보내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교육, 장학사업,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필리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필리핀 친구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매일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며 두 나라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가는 친구입니다. 우정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우정을 지켜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필리핀 고맙습니다. 필리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프미션 크리스천 스쿨 고등부에 재학 중인 17살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잠시 웅변을 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래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대도 좋아, 한국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저의 젊음의 패기 잘 느끼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웅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웅변대회를 준비하며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예전 대회 영상들을 몇 개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참가자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가 세계 곳곳에서 쓰이면서 해외로 널리 퍼져서 사용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순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가 전 세계로 퍼져서 사용되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한 개를 퍼뜨리고 싶은데요.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저희는 영어로 I love you 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퍼져서 한국어로도 사랑이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 사람들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벌써부터 이 자리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웅변대회 주제인 우호증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호증진이란 두 나라 또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필리핀과 한국이 우호증진을 하고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로 생각해주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것, 즉 다시 말해 저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호증진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우호증진을 하고 저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랑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학교에서 농구를 즐겨 하는데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팀워크가 없으면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에 관한 말을 그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한 팀워크는 단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는 이 말을 믿고 필리핀과 한국이 더욱더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믿어가며 사랑할 때 그때 진짜 정말 하나 되어 탁월한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세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화와 존중을 목표로 두며 세상으로 나아가봅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합니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저희 모두가 선포했듯이 사랑하며 평화와 존중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단지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아니라 두 민족이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우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나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은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국토는 불타고 가독은 흩어졌으며 희망은 바람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한 줄기 빛이 한국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그 숫자 무려 7,420명. 그들 중에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동행으로 변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받아들였고 한국은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하였고 필리핀의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교류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면서 한국이란 단어를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드라마를 보며 웃고 K-팝을 들으며 울고 김치를 먹으며 매워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존중과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정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개의 협정, 몇 건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와 공감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은혜와 감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보다 더 크고 따뜻한 단어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다음 걸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필리핀과 한국은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미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 서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는 함께할 때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가장 강합니다 라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리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바로 망고가 먼저 떠오릅니다. 정말 맛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약간 망고가 나 좋아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망고를 맛있게 먹는 이 땅이 사실 우리나라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70년 전 쌀도 부족했을 시절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도운 나라, 그리고 지금
피보다 진한 우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나라, 바로 필리핀입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많은 한국에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서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단순한 우호가 아니라 공존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죠. 필리핀 거기 일 많이 하시던데 거기 분들? 거기 우리 도와준 나라잖아. 이런 말들 안에는 고마움도 피로도 감사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호란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지금 너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를 볼 때마다 마치 장기거리 커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장기거리 연애 해보신 분 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이 장기거리 커플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가끔 그러십니다. 내가 니네 아빠를 만나고 진짜로 니네 아빠 왜 그러시니? 이런 말씀을 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멀리 일 때문에 나가시는 일이 생기시면은 어머니는 항상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지 않으실 때는 서러워하기도 하시죠.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과 더 나아가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필리핀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문화, 생산품, 인력 등은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요? 마치 제가 처음 망고를 떠올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망고의 달달함은 잘 알지만 그것을 거둔 농부의 땀방울은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같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아닌 가족으로, 협력국이 아닌 공동체로, 과거의 친구가 아닌 현재의 파트너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으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시작은 우리의 언어, 한국어를 이 필리핀에 널리 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더 자연스럽게 함께 숨 쉴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은데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필리핀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곤 하죠. 저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어를 통해 필리핀의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사업가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친구, 아빠, 삼촌, 동생, 저희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Philippine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안티폴로 호프 미션 크리스찬 스쿨에 재학 중인 17살, 그리고 필리핀에 온 지는 9개월 정도밖에 안 된 필리핀 새내기 탁민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한국과 필리핀의 100년 후 미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저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오기 전까진, 그리고 이번 웅변대회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필리핀과 한국의 우정과 그 역사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웅변대회를 준비하며 저는 필리핀이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한국전쟁에 저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필리핀과 한국의 우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웅변대회를 준비하는 중 저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없었다면, 필리핀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전쟁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저도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한국전쟁에 필리핀이 가장 먼저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는, 그 우정은 정말 깊고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역사적 인연뿐 아닙니다.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 그리고 저같이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교육적 교류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 제 부모님 그리고 제 친구들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마치 제가 필리핀에 오기 전, 그리고 제가 웅변대회를 준비하기 전 제 모습인 것 같아 더욱더 슬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필리핀과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것들은 지금 잊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필리핀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그 섬들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핀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형 누나들, 아테스 앤 꾸야스, 그 따뜻함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부하이, 그저 환영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 속해 있고 너희를 그만큼이나 따뜻하게 반겨준다, 이런 곳이 이곳 필리핀인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따뜻한 필리핀을 100년 후까지도 저희의 형제, 자매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희의 필리핀을 100년 후까지도 저희의 친구, 형제로 남겨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100년 후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힘써 알리지 않는다면 저희의 우정은 잊혀진 추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우정은 저희가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때론 바람과 비, 폭풍우도 함께 맞으며 더욱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됩시다.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에서 재학 중인 고등부 강예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기쁜 날보다는 힘들고 외로웠던 날일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좌절하고 꿈에 가까이 있다가 다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운 상황과의 오해로 인해 마음이 찢어졌던 순간들, 마치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손이 저희를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런 존재를 인생의 동반자, 즉 친구라고 부르고, 지금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마치 그런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2022년 필리핀 민다나오에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일어난 5.9의 지진 사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강력한 7.6의 지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 그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48시간 만에 긴급 구호금 50만 달러를 전달했고, 현장에 직접 도착해 긴급 구호 물품뿐만 아니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것이 이득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힘든 경경에 빠진 친구를 힘들 때마다 돕는 친구의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힘내세요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라며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과 필리핀은 약 20억 달러, 하나약 2조 6천억 원의 대규모 인프라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즉,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놓이고 항만이 재건되는 거대한 미래의 설계였습니다. 마치 건설계의 K-POP 같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단순 경제 협약이 아니라 한국이 필리핀의 미래를 믿고 함께하겠다는 신뢰의 상징, 서로가 믿고 의지하겠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다리,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나타나는 말처럼 만약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우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따갈로그어도 배우고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국경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고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그 다름이 저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서로 다른 두 몸에 깃든 진정한 친구, 그것이 바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 아닐까요? 저희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항해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한국과 필리핀은 진정한 친구라는 것. 둘째, 한국과 필리핀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 셋째, 한국과 필리핀은 서로 필요한 나라라는 것. 저희가 가는 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간 진정한 친구가 아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강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그리고 멀리. 안녕하십니까. 호프미션 크리스찬 스쿨에 재학 중인 10학년 김찬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필리핀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한 필리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그 이상의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이 한국인의 식사를 했냐는 이 말 속에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식사를 묻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또 배려와 관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번 웅변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과 필리핀이 화합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한국이 화합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K컬처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와 함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은 필리핀 그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또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우연들을 인연으로 바꾸고 또 그들의 경험을 배우며 문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필리핀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또 문화를 나누시나요? 우리가 나누는 그 작은 한마디, 그 작은 문화의 교류가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함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간다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우린 더 멀리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린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도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이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함께함을 회복할 때에 사랑과 배려라는 두 날개로 세상을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되어 그 머나먼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더 멀리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리핀과 한국은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 황금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필리핀과 한국의 우호 증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는 서로 언어도 문화도 전통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요즘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 이제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낍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또 그 작은 문화 하나하나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따뜻한 끈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진심으로 느낀 것은 필리핀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소로 인사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따뜻함은 저에게도 큰 힘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문화가 요즘 한국에서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배워갑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단지 문화만 교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우정과 협력의 강한 관계입니다. 그 다름이 우리를 채워주고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피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탈 때 그 불은 더 강하고 뜨겁게 번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는 더 큰 열정과 에너지로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 그 두려움 또한 녹일 수 있는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필리핀과 한국,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큰 불빛이 되어 그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또 존중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티폴로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에서 유학 중인 16살 박서영입니다. 시작에 앞서 한국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과 필리핀의 친구 같고 특별한 우호 관계임을 얘기하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이란 언제 발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로 함께 도우며 나아갈 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절망으로 정말 피폐하여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나라 필리핀은 아시아 최초 유엔군으로 참전해 한국을 도왔으며 전쟁 이후로도 쌀, 우유, 약품 등을 보내었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했던 우리에게 간호사들과 보건 지원자들까지 동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을 위해 많은 지원과 의료진을 파견하였고 매년 한필 5의 날 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더욱 끈끈한 관계. 여러분, 우리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한국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관계를 쌓으며 양국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가난하고 덥기만 한 나라인 줄 알았으며 일부 한국인들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필리핀의 유학생으로서 필리핀을 사랑하고 문화 차이가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호의와 따뜻한 배려로 인해 저 또한 배웁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급하게 하려는 습관으로 인해 따뜻한 줄 알았지만 차갑게 느껴지고 거리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더욱 교류하며 상호 존중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 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서로를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가 도와야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를 도울 때 진짜 하나가 되며 더욱 가족이 됩니다. 저 또한 고정관념을 더욱 버리며 한국인으로서 필리핀과 한국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단순한 이웃이 아닌 진정한 미래의 동반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유학하고 있는 18살 이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평화와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류 문화입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류 문화가 어떻게 필리핀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나라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우호 증진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시간 동안 친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은 한국을 지원했으며 그 후로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두 나라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한류가 필리핀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 간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쌓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류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한류 문화는 단순히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 양국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아이돌들이 필리핀에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팬들이 모입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필리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 두 가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필리핀의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한류 문화의 핵심이자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질화된 언어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한류 문화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 두 나라 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적 교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제가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한류 문화를 통해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미래의 평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케네디 씨가 했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세상이다.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비라고 합니다. 잠깐만, 떨리네요.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비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76년 동안 함께 걸어온 우정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몇 번 한국 가봤었는데 매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어머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고 밥까지 사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혹시 오늘도 밥 사주실 분? 네, 장난이고요. 문화적으로도 두 나라는 비슷합니다. 밥을 사랑하고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도 바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긴 남자가 많다는 점 빼놓을 수 없죠.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는 비슷합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계엄령, 한국은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필리핀의 스프레틀리 제도를 두고 어떤 나라가 탐내고 있듯이 한국도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명백히 인정받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죠. 이처럼 어려움을 겪어온 두 나라이지만 여기서 필리핀이 한국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위해 싸울 때처럼 나라가 위협받으면 장의적으로 대응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독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거나 그 요청을 드라마와 음악에 담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애국심은 나라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한국의 문화에 빠져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필리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한국 K-pop 드라마와 K-pop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면 한쪽만 앞서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우리도 우리 친구인 한국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애국심을 가슴에 품으며 열심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여 영원한 소망이여 필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어 몇 개의 흉탄 앞을 헤치며 달려왔느니라. 불의를 무찌르고 사유의 나무에 피그ram이 되고자 나는 이 땅에 누워있다. 잊지 말자 사람들아, 뜨거운 손을 잡고 울분에 떨었던 그날 6월 25일을 여러분, 푸른 하늘 아래 포승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검수 강산을 피로 물들였던 피해 6.25는 어느덧 75년을 헤아리게 하였습니다. 6.25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아가 생겨났으며 전쟁 고아들은 엄마 아빠를 찾아 헤매이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갔으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였던 필리핀을 비롯한 유엔의 16개국의 우방들의 용사들은 이런 모를 꽃이 되었고 6.25는 우리에게 아픔, 한숨, 이별이라는 비극을 주었지만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잊을 수 없기에 또다시 그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사투를 벌인 결과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급부상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계 탑 7이라는 위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한 줌의 흙으로 승화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을 더욱더 환영된 나라로 바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경주시키며 피 흘려 지킨 고귀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세계 평화의 횃불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나가자는 해안사의 힘찬 주장입니다.
6.25 전투에 참전하셨던 가슴 속에 영웅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 신동수 일병입니다. 벙커를 지켜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만 적의 포탄을 맞고 다리가 절단되었는데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벙커를 사수하던 중 메가드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는가? 총차! 후퇴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책임을 완수한 신동수 일병,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산화한 참 군인의 본보기였으며 그의 한쪽 다리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엔의 파병 용사들은 미지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으며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전에 북진을 재촉했던 선배 용사들의 맥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산화한 필리핀 푸른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횃불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 길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 모든 풍파너를 뱉네요. 약한 마음 확신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꽃이 복을 내가 알리라.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